밥도 혼자 먹으세요? 그동안 한 게 있는데 당연히 잘 보겠지. 야, 너도 연경 올 수 있어.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홍보대사 비지연 26기 심영서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홍보대사 비지연 24기 이학수입니다. 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정시전형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9학번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정시전형을 통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8학번에 입학하였습니다. 국어에서 고득점을 하는 방법은 화작문 문제들과 문학 문제들을 빠른 시간 안에 풀어서 비문학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작문 문제와 문학 문제들을 모조리 다 푼 후에 최소 40분 정도는 남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에 관련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많은 학생들이 평소에는 화법과 작문에서 실수를 안 하다가 수능에 가서 화법과 작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잠깐 30초 더 빨리 푼다고 해서 점수가 4점이 오르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시작하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한 후 문제를 푸는 것이 고득점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은 많이 푸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시중의 일반 문제집들을 풀다 보면 수능과는 핀트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품으로써 더 창의적인 풀이 개발에 저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학은 수학의 정석과 같은 개념서로 공부를 한 후 답지를 보지 않고 제 힘으로 혼자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두세 문제가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여 문제를 40분 이내에 풀고 두세 문제를 남은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며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사실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영어는 아주 최선의 노력을 가해야 하는 과목은 아니에요. 90점 이상의 점수만 받으면 100점 받은 친구와 똑같은 점수를 결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많은 공부를 할 필요는 없더라도 꼭 EBS 수능 특강 영어와 영어 독해 문제집은 꼭 풀었으면 합니다. EBS에서 많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사회탐구의 경우 저는 사회문화와 법과 정치 과목을 응시했어요. 이 중에서 법과 정치 과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그런데 법과 정치 과목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와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법과 정치 과목은 하면 할수록 늘고 실력과 점수가 다른 사회탐구 과목들보다 비례한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와 법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탐구는 사회문화와 윤리학 사상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 때 틀렸던 문제뿐만 아니라 헷갈렸던 선지를 따로 오답 노트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였는데요. 사회문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도표로 신유형이 출제될 때 EBS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EBS에서 특히 도표 부분을 신경 쓰며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내신에 주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제가 그래도 정시에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의 비율을 9대1이나 8대2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내신 같은 경우에는 3주 동안 준비를 하였는데, 내신 기간에는 정말 내신에 올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과 수능의 가장 다른 과목이 바로 국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비문학을 꼭 2지문 정도씩은 풀어줬었습니다. 매일매일 6시 반 전에 기상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수능은 8시 40분에 보는 시험이잖아요. 저는 8시 40분까지 제 머리가 최상의 컨디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것보다 2시간 전에는 일찍 일어나서 그 리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침 6시 정도에 매일 꼭 일어나고자 노력을 하였고, 책상에는 8시 전에 앉고자 하였습니다. 수업 시간과 자습 시간은 정말 집중을 하였고, 점심시간에는 축구를 하든지 잠을 자든지 제 자유롭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게 오히려 스트레스 관리에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의 약점은 국어 과목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국어 공부를 함으로써 아침에 국어를 푸는 게 체화되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잘 보면 좋겠지만 국어는 그래도 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연하지, 국어는 모르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라고 멘탈을 바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약점은 수학이었어요. 계산 실수나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 등 흔히 말하는 헛짓거리를 통해 틀리는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발문을 일부러 천천히 끊어서 읽는 연습을 하였어요. 저는 6월 모의고사는 모든 고등학교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못 봤었어요. 오히려 그게 제가 여름방학 때 도끼를 품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6월보다 점수가 소폭 상승을 하였는데요. 점수가 상승한 것을 보고 저는 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에 자신감을 얻고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정말 진지하게 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모의고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3 모의고사는 절대로 수능 점수가 아니에요. 완벽히 독립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시험을 치룰 때는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치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끝나고 나서는 괜히 시험을 못 봤다고 우울해하지도 말고 시험을 잘 봤다고 자만하지도 않는 것이 여러분의 수능을 잘 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D-100, D-30 이런 숫자를 처음 탁 보게 되면 솔직히 조금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를 바꾸기보다는 제가 해왔던 대로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 기간에는 다시 보고 싶은 자료들을 차곡차곡 보기 좋게 모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수능 전날에 이게 어디 있었지? 하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끝까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주말 저녁 시간은 온전히 공부를 하지 않고 침대에 앉아 있다거나 저 스스로 그냥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수능장에 가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호흡하고 명상을 했어요. 물론 예열 지문이나 오답 노트도 모두 챙겨갔지만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과목 남았구나, 차분하게 마저 잘 하자 라면서 그냥 스스로를 계속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답 맞춰보지 마세요. 그리고 밥도 혼자 먹으세요. 친구랑 답을 맞춰봤을 때 답이 친구와 맞다면 기분이 아주 조금 좋아지겠지만, 답이 친구와 맞지 않는다면 기분이 아주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 답 맞춰보지 마세요. 저도 떨리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은 있었겠지만 계속 그동안 한 게 있는데 당연히 잘 보겠지, 이렇게 속으로 스스로 말하며 계속 자기 체면을 걸었어요. 저는 수능날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 갔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너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잘 돼서 기쁠 때도 있겠지만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툴툴 털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남들이 자기를 믿어주겠어요? 수능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학생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1년을 쭉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너도 연경 올 수 있어. 정시 최고!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공부대사 비지연 24기 이학수였습니다. 비지연 26기 심영서였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나는 정시로 연경 왔다.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연경 왔다 시리즈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